예, 자, 목소리 잘 들리시면, 네, 1번 찍어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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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예, 리서님 어서오시고요. 마음만 부자님, 훈이님도 어서오시고요. 네. 다니엘님, 그리고 크세노포님, 아라님도 어서오시고요. 네. 그리고 여기, 체리블라서님, 대박이다님, 앞으로님, 그리고 플러스웨이브님, 고고님, 다트51님도 어서오시고요. 네. 그리고 레몬트님, 뽀야님, 그리고 자유로운 영혼님, 머스만님, 그리고 호초이스님도 어서오세요. 네. 천하부정님하고 유시대님, 네. 촉촉해님도 어서오시고요. 네. 자, 그리고 여기 장부자님하고 용대방님, 우로님, 꿈님, 진선, 재우님도 어서오세요. 네. 그리고 여기, 네. 건강경제님하고, 네. 건강경제님 어서오세요. 네. 자, 오늘 좀 증시가 좀 혼란스러웠죠. 그죠? 뭐, 급등하다가, 뭐, 급락하다가, 뭐, 가다가, 말다가, 떨어졌다가, 올리다가, 기관은 계속해서 팔고 있고, 그죠? 네, 뭐, 뉴스 보면은 뭐, 삼성전자 더 간다고 그러고, 그죠? 올라가다 많은 건지 더 가는 건지, 오늘 되게 혼란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시황을 좀, 잘 잡아드려서, 여러분들 그 혼란스러운 그 머릿속을 좀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방송을 준비했고요. 설명을 좀 길게 하기보다는 그냥 핵심만 딱딱딱 짚으면서 넘어가려고 할 거니까요. 이렇게 잘 들어주시고 이해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 방송의 목적은 혼란스러운 여러분들의 머릿속을 정리시켜 드리는 겁니다. 네. 오늘 이제 구체적으로 또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요. 이제 패닉 바잉이라고 하거든요. 패닉에 빠져서 보통 개인들이 손절을 하는데 지금은 증시가 급락이 아니라 반대로 거꾸로 급등이 나왔죠. 12월 달까지만 해도 그죠? 개인들이 조정 온다고 난리도 아니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급등 나오니까 개인들이 패닉에 빠진 거예요. 급락 나올 줄 알았는데 조정 나올 줄 알았는데 급등해 버리니까. 그리고 현대차 저런 게 막 10% 20%씩 거든 연달아 막 LG전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웬만한 내가 알고 있는 거죠. 일반인들이 보편적으로 일반인들이 많이 알고 있는 그 기업들이 막 급등을 하니까 개인들이 패닉에 빠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막 벌어지니까요. 그죠? 그래서 괜히 개인들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패닉에 빠진 사람들과 그리고 또 증시가 조정 나올까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뭐 하나하나 얘기를 해드릴게요. 아무리 혼란스러워도요. 객관적으로 분석하려고 노력을 하면 네, 얼마든지 이걸 다 풀어서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이제 코스피 쪽은 과열이 많이 됐기 때문에 좀 세게 흔든 게 맞는데 그 코스닥 있죠? 지금 코스닥 지수 띄워놨는데 굉장히 잘 끝났어요. 왜냐면 이따 뭐 설명드리겠지만 코스피는 별로 안 좋게 끝난 게 맞고 코스닥은 잘 끝났어요.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이따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이제 그 패닉 바잉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텐데 먼저 지수 끝난 것부터 보시죠. 오늘 코스피 지수는 장중에 무려 3.6%까지 급등했다가 밑으로는 마이너스 1.7%까지 급락했다가 그죠? 끝날 때는 그냥 보합에서 끝났어요. 그쵸? 근데 거래가 최근에 많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거래량이 지금 굉장히 많은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코스닥은 거래가 뭐 적진 않습니다만 많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렇고요. 오늘 보시면 마이너스 1.1%로 끝나긴 했는데 장중에 최대 마이너스 3.49%까지 급락했다가 감아 올렸죠. 그러니까 뭐 조울증 걸린 것처럼요. 지수를 잠깐 보시면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어떻게 했냐면 시작하자마자 급등을 했어요. 그러다가 바로 급락을 해요. 그러다가 바로 급등을 해요. 바로 급락을 하더니 반등 나오는 것 같다 또 떨어지다가 다시 올라왔어요. 조울증이죠. 감정기복이 너무 심했어요. 네, 왜 이럴까요? 개인들이 패닉에 빠져 있는데 증시 주식을 이제 나 너무 늦었어 빨리 사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과 아니야 조정 올 거야 드디어 조정이 시작됐어 라고 던지는 사람과 패닉에 빠져서 주식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 섞여 있어서 그래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상극끼리 지금 주식을 매매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감정 기복이 되게 심한 사람처럼 오늘 분차트가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코스닥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좀 혼란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네. 어떠셨어요? 아직 뭐 많이 들으신 것 같지는 않은데 오늘 조금 혼란스러웠다. 1번 한번 더 찍어보시고요. 뭐 그냥 괜찮았다. 2번 찍어보시겠어요? 네. 뭐 최대한 찍어주실 수 있으면 찍어주세요. 네. 어떠셨어요? 여러분들 심리 파악하는 거니까 조금 혼란스러웠다. 괜찮아요. 네. 이럴 때 솔직하게 찍는 거죠. 언제 찍혔어요? 그죠? 네. 어떠셨어요? 괜찮으셨어요? 좀 혼란스러우셨죠? 혼란스러웠다기보다 저 정확한 표현은 뭐 어수선했다? 그쵸? 이런 표현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2번 찍으신 분도 계신데 1번이 좀 상대적으로 많죠. 그죠? 네. 자, 보세요. 방금 얘기했어요. 왜 그렇다고요? 극단적인 사람들끼리 지금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처럼 혼란스러워 그러면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혼란스러운데 뭘 하시겠어요? 그냥 가만히 있지. 그쵸? 근데 패닉에 빠진 사람들은 주식을 막 지금 사야 되는 거고 지금 걱정이 많은 사람들은 이제 조정이 시작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서로 한 사람은 막 던지고 한 사람은 막 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패닉에 빠진 사람들이 지금 주식을 막 사고 있는데 제가 지난주부터 얘기했었죠. 그죠? 코스닥이 아니라 코스피 쪽에 이쪽에 과열되고 있다고. 삼성전자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부터는 악어가 입을 벌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고. 그 얘기 계속 했었죠. 그죠? 네. 근데 제가 봐도 이거는 너무 심할 정도로 지금 솟구칩니다. 솟구치는데 잘 보세요. 이거 저도 진짜 어디서부터 어떻게 얘기를 해드려야 이걸 깔끔하게 1시간 안에 설명을 드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오늘 굉장히 설명할 게 많습니다. 사실 너무 많아요. 일단 뭐 하나하나 한번 풀어볼게요. 네, 자, 일단 이제 그 최근에 코스피 지수가 많이 올랐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 증시 중에서 상승률이 제일 뭐 높다. 우리 대통령이 뭐 그런 자랑을 했다면서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전 세계에서 상승률이 제일 높다고 자랑하면서 얘기했다고 하시는데 그 모르겠어요. 작년 10월 달에 거래 그 대주주 양도세 10억을 3억짜리로 3억으로 낮추려고 시도해가지고 증시 폭락시킬 뻔했거든요. 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주식시장을 끌어올린 게 외국인인지 동학개미인지 누군지 그건 상관없지만 지금 증시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증시가 전 세계에서 상승률을 따지면 1위인 게 맞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명심하실 게 있어요. 우리나라만 이렇게 올라가느냐? 아니에요. 이걸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정말 혼란스러울 때는요. 내 것만 보지 말고 옆에 걸 봐야 돼요. 그럼 누구를 봐야 되느냐? 자, 여러분들 맨날 그 미국 증시는 항상 확인하시죠? 그렇죠? 왜요? 미국이 하락하면 우리나라도 하락할까봐 맨날 확인하시잖아요. 다우지수 보실래요? 다우지수가 신고가가 나기는 나는데 조금, 자, 아주 조금 올라가죠. 독일하고 프랑스는요. 우리 회원들은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해드려서 새로운 얘기는 아닐 텐데 여러분들은 이쪽을 잘 안 보시니까 오늘 얘기를 해드릴게요. 어때요 여기? 독일 증시 올라가죠? 어떻게요? 조금. 그렇죠? 우리나라가 훨씬 강하죠? 프랑스는요. 올라가긴 하는데 조금. 그렇죠? 제가 일부러 지금 자꾸 이렇게 그 흐름을 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이렇게 하면서. 네. 이해 잘 들어가시라고. 네. 평상시에 있을 때는 사람들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 안 해요. 말 잘 안 해요, 저. 네. 전문가 이 직업이 이거다 보니까 지금 이러고 있지. 평상시에 있으면은 사람들이 제 직업이 뭔지를 모릅니다.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네. 아무튼, 자. 미용실 한 5년 넘게 다녔는데요. 그 미용실 그 사장님도 제가 무슨 일 하는 사람인지 몰라요. 얘기를 안 하니까. 네. 자, 아무튼. 네. 그런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쪽을 보세요. 이머징. 호주 말고 인도. 열심히 올라가죠. 대표적인 이머징 마켓이거든요. 그 다음에 브라질 보세요. 열심히 날아다니죠. 대만. 날아다니죠. 인도네시아도 괜찮고. 특히 대만, 브라질, 인도, 그리고 홍콩 쪽도 괜찮아요. 뽑죠? 항생지수 뽑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급등하는 거 아니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증시가 조정올까봐 불안하신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전생에 아무도 안 가는데 우리나라만 간대. 아니라고요. 다 어디에요? 이머징, 제조업 중심의 그런 이제 기반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 급등하죠.
우리나라는 선진국 증시 아니에요. 이머징 증시지. 그러니까 이머징 증시가 급등하는 거 맞춰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는 거 아세요? 관심들 안 가지시던데 잘 보세요. 원달러 환율이 지금 하락해요. 하락해 있죠? 그쵸? 근데 우리나라만 이럴까요? 아니에요. 중국 위안화를 보시면 같이 하락하고 있어요. 원화 강세, 위안화 강세. 상대적으로 달러는 약세겠죠? 이따가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삼성전자하고 현대차가 요즘에 급등하고 있죠?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10년 전에 이명박 대통령 때 초급등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차화정이 주도주였거든요. 왜 주도주였는 줄 아세요?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 뭐 했어요? 달러 약세, 원화 약세였잖아요. 원화 약세. 그때 뭐 낙수물 효과, 우산 효과 그래가지고 대기업을 밀어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때 원화 약세 만들어서 수출주 중심의 대형주들 주가 폭등시켰잖아요. 그때 현대차하고 삼성전자 그래서 갔거든요. 그때 환율이 원달러 환율이 급등했다고요. 그때는. 지금은요. 급락하는데요. 앞뒤가 잘 안 맞죠. 원래 이 얘기를 뒤에서 하려고 했는데 먼저 해드릴게요. 생각 잘 해보셔야 돼요. 삼성전자하고 현대차는 지금 환율이 이렇게 급등할 때 잘 가는 겁니다. 근데 거꾸로 급락하는 데 잘 갑니다. 이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거 좀 어려운 얘기인데 좀 뒤에서 다시 해드릴게요. 아무튼 지금 사람들이 패닉에 빠졌는데 먼저 이거부터 보셔야 돼요. 지수가 헷갈릴 때는 우리나라만 보지 말고 옆에 나라를 봐야 되는데 옆에 나라들 항생지수나 홍콩지수, 홍콩 H지수, 인도, 브라질, 대만을 보면 폭등하고 있죠. 우리나라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유독 혼자 올라가서 조정을 받는 게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이해되셨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대만 증시 많이 올라왔죠. 그럼 뭐예요? 살짝 떨어뜨리든가 떨어뜨려서 돌리든지 뭐가 나오긴 나와야 되겠죠? 왜요? 과열됐으니 여기도 과열됐어요. 우리나라만 과열된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나오겠어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급등하면 자꾸 폭락 올 거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누가 그래요? 누가? 나 답답해 죽겠어요. 상승이 시작하면요 급등하다가 제가 꺾었다가 또 이렇게 올라오고요 돌리다가 또 올라오고 좀 너무 과열됐다 싶으면 옆으로 한 3개월 4개월 돌리다가 또 가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증시만 급등하면 폭락 나오는데요. 자꾸 비관론자들 미쳐버리겠어요 진짜. 네? 급등하면 뜨거우니까 시켜야죠. 근데 시킬 때 꼭 이렇게 급락을 시켜야 되나요? 아니라니까요. 그 증시가 급락 나올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실물 경제가 안 좋다고 얘기하죠. 실물 경제가 안 좋아서 주가는 많이 올랐고 실물 경제가 못 따라주기 때문에 증시는 조정에 나올 것이다. 그 얘기를 많이 하죠. 자, 제가 지금 이제 두 가지 관점으로 얘기해 드릴 건데 첫 번째는 뭐냐면 증시가 조정 나온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 말에 제가 반박을 해볼게요. 아셨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패닉바잉에 빠진 사람들이 지금 뭐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 드릴게요. 증시가 조정이 나올 거다 그 얘기하는 사람들 첫 번째 근거가 뭐냐면 실물 경제가 안 좋은데 증시는 너무 많이 올랐다. 즉 이게 거품이기 때문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폭락 나올 거다. 그 소리 많이 하죠. 맞죠? 근데 잘 보세요. 주식시장이 오른 이유는 이제 유동성 때문이라고 얘기했는데 자, 그 얘기 많이 했으니까 빼고 지금 사람들은 현대차, 삼성전자, LG전자, 뭐 삼성 SDI, 미국의 테슬라 이런 게 더 갈 수 있느냐 못 가느냐 그거에만 관심 갖고 있죠. 근데 저나 저희 방향원들은 다른 걸 보고 있어요. 뭘 보고 있냐면 국제유가를 보고 있어요. 자, 국제유가를 보시면 뭐 하고 있어요? 코로나 터지고 나서 급락했었죠. 그죠? 그런데 6월달부터 쭉 횡보하고 있었어요. 박스권 만들다가 살짝 오르더니 이제 50달러를 돌파하고 있어요. 국제유가가 뭐예요? 대표적인 원자재 지수죠. 국제유가가 오른다는 것은 왜 오를까요? 기름을 많이 쓸 일이 생길 것 같으니까. 쉽게 얘기하면 기름을 많이 쓸 것 같으니까. 수요와 공급이니까. 그러니까 기대감 때문에 오르는 거 아시죠? 그쵸? 뭐 사우디가 감산해서 올랐다? 맞긴 맞는데 중장기적으로 기름 쓸 일이 많아지니까 수요가 있으니까 이게 가격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쵸? 네. 기름 쓸 일이 많다는 거는 뭐예요?
실물 경제가 앞으로 회복되고 좋아질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주식시장은 왜 급등해요? 실적이 좋아서? 예, 실적이 좋아서 급등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주식시장은 엄밀히 따지면 선행지수거든요. 선행. 먼저 움직인다고요. 먼저 선, 움직인다는 뜻의 행자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동행지수도 아니고 후행지수도 아니고 선행지수라고요. 그러니까 실물 경제가 좋아질 걸로 예상이 되니까 국제유가도 올라가는 거고 우리나라 종목들도 올라가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근데 실물 경제가 안 좋아진다고요? 집 앞에 식당 몇 개 망했다고 해서 그런 말 함부로 해도 됩니까? 요즘에 자영업하시는 분들 많이 힘들어하시죠? 힘내셔야 돼요 진짜. 요것만 잘 이겨내시면 더 잘 되시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증시 조정 온다고 함부로 얘기하는 사람들 그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 증시는 원래 들었다 놨다 하면서 가는 거예요. 단기 투매, 단기 조정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개인들 불안하게 그렇게 극도로 이렇게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국제유가가 올라가잖아요. 왜요? 실물 경제가 좋아질 거란 기대감에. 이것만 올라가는 줄 아세요? 주요 광물들 올라갑니다. 농산물 가격도 올라가고요. 그거에 맞춰서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죠.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 삼성전자나 아니면 현대차 같은 이런 수출주들이 수혜주고요. 하락하면 즉 원화 강세로 가면 원자재 종목들이 수혜주가 됩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삼성전자와 현대차를 왜 저렇게 난리를 치면서 급등할까요? 노치를 빨리 채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미국의 현대차, 미국의 그 뭐예요 테슬라 이런 것만 보시죠. 애플하고 원자재 관련주들 지금 엄청나게 잘 돌고 있는데 언론에서 그런 얘기 안 해주죠. 국제유가가 얼마에 오르고 있고 국제 구리 가격, 농산물 가격이 얼마를 지금 치고 있는지, 그죠? 환율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중국 위안화가 어떤지,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은 왜 이렇게 돼 있는지, 원달러 환율이 강세면 원래 삼성전자, 현대차가 수익이 급감해가지고 주가가 급락해야 되는데 거꾸로 올라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안 해주죠. 안 해주잖아요.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고 언론에서 계속 무슨 기사만 내보내요? 이런 거 내보내요. 이런 거 내보내잖아요. 제가 지난주도 경고했었는데 이런 기사들 나올 거라 그랬잖아요. 주식 안 하면 바보 된다. 전세금까지 베팅하는 개미들. 이런 사진 딱 보여주고 기사도 길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개인들 물려가지고 힘들어할 때는 조롱하는 기사가 나오거든요. 개인들이 뭐에 가장 많이 물렸다고 막 그런 기사가 나오는데 그런 기사들은 굉장히 짧아요. 욕하는 기사니까. 근데 개인들 물리게 하는 기사 있죠. 이런 류의 기사들은 굉장히 길고요. 사진도 그럴듯한 거 갖다 놨어요. 개인들이 이 기사 보고 주식을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둘 중 하나라니까요. 조정 온다. 아니야. 지금이라도 사야 돼. 두 부류가 오늘 주시장에서 매매를 했기 때문에 증시가 저렇게 혼란스러웠던 거예요. 이런 기사는 아예 보지도 마세요. 저도 이거 안 읽었어요. 제목만 딱 보고 나올 게 나왔구나. 그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온통 이런 기사들이 되게 많습니다. 삼성전자 더 간다. 아까 그 뉴스 보니까 기사 나온 거 보니까 삼성전자 12만원 부르대요. 삼성전자 12만원 부르더라고요. 4만원, 5만원 찍을 때 제발 그 얘기 좀 해주지. 5만원일 때는 뭐 4만원 간다 그러더니 지금 12만원 간대요. 과열됐어요. 그쵸? 네. 그러니까 과열된 쪽에 너무 그 개념 치지 마시고 이쪽을 잘 보시라고요. 제가 오늘 머릿속을 좀 시원하게 해드린다 그랬죠? 자꾸 삼성전자 쳐다보시고 현대차 자꾸 쳐다보시면 머리가 더 복잡해져요. 그래서 딴 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원달러 환율 보셔라. 왜 이런 얘기 아무도 안 해주잖아요. 브라질 증시, 대만 증시 이렇게 올라가는 거 모르셨죠? 뭐 아는 분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이 더 많았을걸요? 딱 보니까 이해 가시죠? 선진국은 별로 못 가는데 이머징이 가요. 그래요. 우리나라 그래서 많이 간 건 우리나라도 그래서 많이 간 거예요. 그러면 쉽잖아요. 단기간 안에 이런 식으로 폭등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쳐야죠. 누구만? 지수를 이렇게 끌어올린 고녀석들은 고녀석들이라고 해요. 고녀석들은 쉬어야죠. 그럼 누가 가겠어요? 지수 이렇게 올라갈 때 못 올라간 소외주들이 바톤을 딱 받아서 이제 그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증시가 폭락이 안 나오게끔 막아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게 치고 나간다니까요. 그래 여러분들 뭐 사시면 돼요? 저 주식시장에 모여가지고 삼성전자는 현대차 얼마까지 갈 거냐고 물어보는 저분들이 사는 거 피해서 아직 안 간 거, 그쵸? 이 다음 차이가 또 있거든요. 그걸 사시면 돼요. 살 거 많아요. 지금도 항상 남들과 다른 길을 가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환율이랑 이런 얘기 쭉 해드린 거예요. 이상하지 않느냐. 원래 원달러 환율이 저렇게 워낙 강세가 되면 수출주들은 환차손 때문에 빠져야 되는데 오히려 더 올라간다. 지난주 힌트 드렸잖아요. 촛불은 꺼지기 직전에가 가장 밝다고. 개미들 확실하게 물리게 하려고 작정한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네. 코스피가 이렇게 드러났잖아요. 그리고 오늘 좀 혼란스러운 게 아마 이것 때문에 그러셨을 거예요. 오늘 기관 아저씨들이, 저는 기관을 아저씨들이라고 불러요. 외국인은 별로 안 팔았어요. 그냥 그랬는데 사실 외국인도 뭐 7천억 정도 판 거니까 많이 판 거예요. 사실은 적게 판 건 아닌데 기관이 3조 7천억 원을 팔았기 때문에 외국인이 상대적으로 덜 파는 것처럼 느껴지죠. 한 외국인의 5배 이상을 팔았으니까요. 기관이요. 네, 보시면 어때요? 뭐 싹 다 팔았죠. 어디에서요? 거래소에서, 코스피에서 다 팔았죠. 이걸 누가 다 받아줬어요? 개인이 받아줬어요. 개인이 받아주고 있다고요. 이거는 안 좋은 겁니다. 그런데 코스닥은 어때요? 코스닥은 외국인이 근본적으로 안 팔았어요. 코스닥 외국인. 제가 이거 잘 안 보여드리는 사람인데 오늘은 좀 보세요. 기관은요 열심히 팔았죠. 근데 외국인이 좀 안 팔았다고요. 차트를 잘 보시면 틀려요. 어떻게 틀리냐면 코스피 지수는 윗꼬리가 거래가 터지면서 윗꼬리가 길게 달렸죠. 그러면 누군가가 차익 실현을 한 게 맞아요. 이게 차트의 기본 아니겠어요, 그죠? 네. 오늘 보니까 누가 차익 실현을 했어요? 외국인하고 기관이 차익 실현을 많이 했다네요. 그러면 코스피 지수가 여기서 바로 치고 나가려면 정말 많은 에너지가 필요할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에너지가 공급이 되면 또 올라갈 수 있겠지만 만약에 그게 부족하면 살짝 누르겠죠. 그리고 그동안 많이 갔던 대형주들은 조정에 들어갈 것이고 그동안에 못 갔던 소외당했었던 대형주와 그리고 중소형 테마주들이 치고 나가겠죠. 그쵸? 네. 코스피가 이만큼, 코스피가 대충 여기에서 한 15% 올라갔거든요. 작년 말 12월 30일 기준으로 배당락 끝나고 한 15% 급등했어요. 최대까지 따지면 대충 그래요. 그런데 코스닥은 올라온 게 없어요. 없어요. 한 5%, 4% 올라왔나? 네. 많아요 5%? 네. 거의 안 올라갔어요. 그나마도 오늘 다 반납했고 장중에 올라간 게 없어요. 근데 코스닥을 잘 보시면 재밌죠. 꼬리가 윗꼬리가 아니고 아랫꼬리가 길게 달렸죠. 네, 이건 좋은 거예요. 왜냐면 윗꼬리가, 이건 차트 뭐 기본이니까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윗꼬리가 길게 달렸다는 뜻은 뭐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네. 저렇게 주가가 폭등한 상태에서 장중에 3% 이상 쫙 급등하다가 이런 식으로 끝났다? 뭐예요? 누가 팔았다는 거죠. 근데 거꾸로 이렇게 끝났다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거를 첫 번째 거를 분차트로 그리면은 이거예요. 아침에 붕 뛰어서 누군가가 고점에서 잔뜩 팔아먹고 마지막에 던져버린 거예요. 요거는요. 아침에 누군가가 불안해서 아침부터 쭉 팔아냈는데 끝에 가서 누군가가 슥 사서 올려버린 거예요. 이해되셨으면 7번. 이해되셨어요? 뭐 공부 저기 돈 내고 배울 거 없어요. 얼마나 쉬워요. 이해되셨죠? 쉽죠, 그죠? 네. 요게 코스피, 요건 코스닥. 네. 여러분 누구 좋아하세요? 코스닥 좋아하시잖아. 그쵸? 네. 코스닥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밤에 편안하게 주무세요. 네. 그쵸? 편안하게 주무시라니까요. 네. 잘 끝났네요. 그쵸? 이 정도면 아주 뭐 훈훈하게 잘 마무리했구만요. 개인적으로 요런 거 2개만 더 나왔으면 좋겠어요. 2개만 더. 그러면 이제 화요일하고 수요일까지 여러분들이 장중에 조금 골치 아프겠지만 이런 게 한 2개 정도 더 나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물론 이제 장중에 힘드실 텐데 이런 거 한 2개 더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뭐 싹 정리 안 되겠습니까? 네.
비관론자들, 최근에 패닉방에 빠져갖고 막 돌았던 사람들 다 던지고 도망가겠죠. 이게 아닌가 봐 이러면서 막 던지고 도망가겠죠. 그죠? 네. 그 세력이 이제 딱 받아가지고 한 방에 쭉 올려버리면 3일 동안 끝난 거죠. 정리 싹 하고 이제 여기서 또 간다니까요. 제가 소설 쓰는 거 같죠? 이런 적 많았어요. 네? 조기창에서 이런 적 많았다니까요. 뭐 앞에서는 안 그랬어요? 여기도 그랬잖아요. 음봉 하나 딱 때리고 그냥 끝나버렸잖아요. 촥 이렇게 때리고 촥 감아버리잖아요. 여기도 우두두 떨어지더니 확 감아버리잖아요. 그렇죠? 네. 길게 질질 끄느니 그죠? 네. 한 두세 방 세게 맞고 끝나는 게 낫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불안하지 마세요. 네. 그래서 이제 조정 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조정이 아니라 현재까지는 투매입니다. 다만 아까 보여드렸던 대만, 인도, 브라질도 지금 과열되어 있기 때문에 저쪽이 어떻게 정리를 할지는 좀 지켜봐야 돼요. 왜냐면 이런 거 한번 나오고 또 갈 수도 있거든요. 네. 또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누르는 게 맞는데 또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인도 증시하고 뭐 브라질 증시가 만약 이머징 증시가 눌린다 그러면 코스피가 눌리는 거죠. 왜냐면 코스피가 따라갔지 코스닥이 따라간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코스닥은 뭐 하겠어요? 어떻게 하냐면 코스피가 이렇게 급등했다가 누르잖아요. 그럼 코스닥은 누르는 척 하는 거, 누르는 척. 형님 누르는데 동생도 누르는 척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르는 척 하면서 슬슬 가면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일관되게. 이렇게 가면 뭐가 열린다? 개별주장세가 열린다. 대용주가는 장세가 아니기 때문에 개별주장세가 열리는 거죠. 그렇죠? 네. 영원 불멸의 재료가 있잖아요. 대선, 정부정책, 얼마나 또 돈을 많이 풀겠어요, 그죠? 선거한다고, 그죠? 네. 돈을 얼마나 많이 풀겠어요. 정부정책이 아마 쏟아질 겁니다. 네. 거기서 돈 좀 많이 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자, 지금부터 이제 패닉바잉에 빠진 사람들을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한 달 전에, 두 달 전에 그런 얘기 많이 했죠. 지수가 이 정도 했을 때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지금 빨리 주식을 사셔라. 10월달하고 12월달에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특히 11월달쯤에 저점을 많이 찍는다. 잠시만요. 로그인님은 로그인 좀 하세요. 네. 자, 네. 자, 여러분들 공매도 궁금하세요? 공매도? 조건에서 공매도 뭐 3월달에 저기 한다는데 공매도 궁금하시면 8번? 공매도 궁금하시죠? 앞으로 공매도 저기 재개되면 투매하는 거 아니냐, 뭐 조정나는 거 아니냐 걱정되신다. 8번 찍어보세요. 뭐 궁금하다. 8번 찍어보세요. 네, 로그인이면 제가 로그아웃 시켜버렸어요. 네, 궁금하시죠? 자, 다음 얘기 한번 해드릴게요. 제가 지난주에인가 우리 회원 중에 한 분이 물어보셔가지고 방송 중에 제가 언급했던 적이 있는데 옛날에 공매도 때문에 한번 주식시장을 흔들어 놨던 적이 있어요. 뭐 한 번 아니고 여러 번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경험했던 것들 나중에 얘기해 드릴 테니까 뭐 지금 급한 건 아니고 네, 뭐 구정 전후나 좀 시장에서 좀 시끄러워지면요 제가 그때 가서 또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또 그런 것도 잘 알잖아요, 그죠? 네, 많이 해봐가지고. 네. 공매도 얘기는 제가 당장 급한 거 아니니까 누가 공매도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그냥 귀 막아버리세요. 네. 타이밍도 기가 막히죠, 그죠? 네네. 예, 돈마니님 맞습니다. 네. 다음에 제가 꼭 얘기해 드릴게요. 네. 항상 필요할 때가 되면 제가 얘기해 드리잖아요, 그죠? 네. 어디까지 얘기했었죠? 아, 여기 10월하고 11월 달하고 12월 달에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빨리 주식을 사셔라. 안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 패닉에 빠진다. 그거를 패닉 바잉이라고 한다. 제가 이미 얘기했었어요. 패닉 바잉에 빠질 거다. 패닉 바잉이 뭐예요? 바잉이 산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죠? 네. 패닉에 빠져갖고 그냥 무차별적으로 사는 거예요. 무차별적으로.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지난번에 그런 힌트를 드렸어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지난주였을 거예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시골에 계시는, 시골에서 사시는 분이 계세요. 저보다 연배가 훨씬 많으신 분인데 뭐 할머니시죠. 네. 할머니신데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저랑 개인적으로 이제 아는 분이라서 뭐 다른 일로 전화 통화를 했는데 인간집이었는데 그분이 되게 좋으신 분이에요. 근데 아무튼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이 제가 무슨 일 하는지 알아요. 아유, 삼성전자를 사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왜요? 그러니까 나 바보 된 것 같아. 삼성전자를 사야 되는데. 그러시길래
천천히 생각을 하셔라. 뭐 그렇게 얘기가 끊었어요. 네. 자, 이 얘기 왜 드린 줄 아세요? 네. 시골에 계신 분들도 삼성전자 못 사갖고 지금 아주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네. 그 도시의 인구가 별로 안 돼요. 시골이니까. 근데 거기 계신 할머니도 지금 삼성전자 못 사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이게 지난주 금요일 날인가 목요일인가 그랬어요. 오늘 화요일이죠? 그렇죠? 아, 오늘 월요일이죠? 죄송합니다. 월요일이죠? 네. 얼마나 오늘 또 저 부팅했으니까 얼마나 더 속상하시겠어요. 그만큼 지금 과열되고 있다고 우리 회원들한테 미리 얘기를 해드렸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제 패닉바잉인데, 패닉에 빠진 사람들이 지금 소외감을 느껴서 주식을 사는 거죠. 이 얘기는 아무튼 제가 2달 전부터 얘기를 했었죠. 그럼 이분들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자,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패닉에 빠진 사람들하고 같은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하시면 안 돼요. 같이 같은 테이블에서 식사하시면 안 된다고. 무슨 얘기예요? 이분들하고 같이 섞이면 안 된다고요. 정신없어요. 여러분들 버스 타고 기차 타고 어디 가시는데 그 패닉에 빠진 분이 옆에 앉아 계시면 여러분들 어떠시겠어요? 제정신으로 같이 있을 수 있겠어요? 굉장히 힘드시겠죠, 그죠? 네. 그런 분들하고 어떻게 같이 식탁에서 식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을 피하시라는 얘기예요. 이분들은 어디가 있을까요? 쉬워요. 네이버 검색어 상위 순위대로 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네이버 검색어 1위, 2위, 주식 관련된 실시간 검색어 있죠? 거기 다 들어가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셔야 되느냐? 조용한 곳을 잘 찾아서 가셔야 되겠죠? 요즘에 그 코로나 때문에 힐링한다고 뭐 차박이나 캠핑이나 이런 거 유행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근데 거기도 요즘에 유명해진 데는 가보면 사람 되게 많다고 하던데, 나만의 이제 좀 머리를 식힐 수 있는 그런 조용한 곳을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주식도 똑같아요. 아직 안 간 데가 있거든요. 조용한 곳을 찾아서 그쪽으로 가셔야 돼요. 화려하고 말이 많고 시끄러운 데는요, 사실 가끔 뭐 그럴 필요가, 그런 데 가서 이렇게 기분 전환할 필요도 있겠지만 거기에서 계속 머물 수는 없어요. 정신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데 피하시라는 얘기예요. 자, 비유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비유. 제가 예전에 가끔씩 들던 비유인데, 제가 옛날에 이제 10년도 더 됐는데 조경 있죠, 조경. 조경에 좀 관심이 있어서 그 조경 기사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걸 따보려고 좀 했었어요. 그래서 그 선배한테, 그걸 딴 선배한테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결국에 제가 조경 기사를 따지는 않았습니다만, 네. 조경 공부는 조금 했어요. 그쪽 관련된 거를. 근데 아무튼 그쪽에 제가 관심이 있어요. 근데 관심이 있었었죠. 네. 근데 이제 최고의, 그러니까 조경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정원을 이렇게 꾸미는 거지 않습니까? 가든. 네, 정원을 꾸미는 건데,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유명한 이제 최고의 정원들을 이렇게 보면 특징들이 있대요. 뭐냐면, 이게 여러분들 주식 포트 짤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서 드리는 얘기예요. 최고의 정원은 사계절을 느낄 수 있는 이제 그런 정원이 최고의 정원이랍니다. 사계절.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딱 구상을 해서 정원을 만든 거예요. 그걸 기획을 잘해야 되는 거죠, 그죠? 네. 맞죠, 그죠? 그래서 이제 봄의 느낌이 다르고 여름의 느낌이 다르고 뭐 그렇게 쭉 이렇게 돌아가게끔, 네. 그렇게 해놓는 정원이 최고의 정원이라고 합니다. 포트도, 여러분들의 주식 포트도 그렇게 짜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쵸? 얼마나 좋겠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느낄 수 있게, 즉 잘 돌아갈 수 있게, 그죠?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맨날 세력 꽁무니만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세력을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 그러니까 가장 유사하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죠? 그렇게 정원을 가꾸듯이, 그죠? 그렇게 여러분들의 포트도 그렇게 만드시면 되는데, 지금 패닉 바잉에 빠진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언론에서 개나리가 너무 예쁘다 그러면 정원에다가 개나리만 꽂아 놓는 거예요. 상상을 하시면 돼요. 온통 그냥 개나리만 꽂아 놓는 거예요. 그냥 투자금 1000만 원인 사람, 1억인 사람, 10억인 사람 다 개나리만 꽂아 놓는 거예요. 개나리가 얼마나 가겠습니까? 며칠 못 가요. 잘 아시잖아요. 승질급해 갖고 이파리 피기 전에 꽃부터 피는 게 개나리인데, 그렇죠? 네. 벚꽃도 마찬가지거든요. 승질급해 갖고 이파리 나오기 전에 꽃부터 피는 게 벚꽃이잖아요. 벚꽃나무가 좀 유명하다는 이제 벚꽃만 다 심어놓는 거예요. 진달래가 좀 유명하다면 진달래만 다 심어놓고, 진달래가 며칠이나 갑니까? 그렇죠? 정원을 그런 식으로 꾸며놓는다니까요. 누가요? 패닉 바잉에 빠지신 분들이 그런 식으로 주식 포트를 그렇게 만들어놔요. 그리고
나중에 후회하는 거죠. 내가 왜 이랬지? 패닉에 빠졌으니까 객관적으로 생각 못하는 거예요. 네. 지금 그런 분들하고 조정이 올까봐 두려워하시는 분들하고 섞여 있습니다. 그 중간에 여러분들이 껴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마음을 편안하게 수익을 계속 꾸준하게 낼 수 있는 방법은 지극히 간단합니다. 조용한 곳으로 가세요. 조용한 곳으로. 사계절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정원을 가꾸듯이 여러분들의 포트를 그렇게 잘리고 노력을 하세요. 혼자 생각을 하시라고요. 언론의 도움 받지 마시고. 지금 원화가 강세인데 왜 원화 약세 수혜주인 삼성전자가 저게 급등하는지 얘기해주는 데가 아무도 없어요. 정말 잘못됐거든요. 예, 비원님도 어서오시고요. 여기 루팡님하고 나영준님도 어서오세요. 네. 조용한 곳으로 가세요. 조용한 곳으로. 그게 아까 뭐였냐면 국제유가예요. 아무도 얘기 안 해주니까. 국제유가가 막 오르거든요. 네. 아까 브라질 인도 증시 얘기해준 사람 없잖아요. 맨날 테슬라 얘기밖에 안 하지. 그쵸? 네. 이머징 같은 데서 진짜 어메이징한 수익률이 터지거든요. 원래 그래요. 여러분들이 대형주보다 중소형주 좋아하시죠? 선진국 증시가 대형주고 이머징 증시가 중소형주란 말이에요. 안정적인 수익은 대형주에서 나지만 대박은 이머징, 즉 중소형주에서 터지죠. 네, 그쪽을 잘 보시라니까요. 지금 중국 증시 있죠? 전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리는 게 중국인데 중국 증시가 잘 보시면 자 박스권 돌파해서 슬슬 올라가고 있죠. 박스권 돌파 언제 했어요? 연말 연초에. 그쵸? 네. 아까 국제유가 있죠?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런 거 보셔야 된다니까요. 국제유가가 언제 치고 나갔어요? 연말 연초에. 중국 증시하고 국제유가 치고 나간 거하고 거의 타이밍이 똑같죠? 전 세계에서 기름 가장 많이 쓰는 나라가 어디예요? 어디예요? 중국이잖아요. 그쵸? 증시는 선행지수라니까요. 지금 실물 경제가 안 좋아도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라고 보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중국 증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지금 삼성전자와 이제 거기에다 꼽혀 있지만, 그죠? 네. 그렇게 패닉에 빠져서 주식을 함부로 쇼핑을 하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여러분들은 딴 거 없어요. 다른 데를 보세요. 다른 조용한 곳으로 가시라는 얘기가 막 주식을 들고 막 진짜 어디 조용한 섬으로 가라는 게 아니라요. 생각을 다르게 하고 그 패닉에 빠진 사람들과 조정이 올까봐 두려워하는 그 둘 사이에서 다른 곳을 보라는 얘기예요. 다른 곳을. 아셨죠? 삼성전자 지금 들어가서 뭐 내일 3% 5% 또 급등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3% 5% 구수익 내자고 그 비싸게 사서 리스크를 끌어안을 이유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근데 개인들은 모르기 때문에 들어가는 겁니다. 왜요? 언론에서 계속 증시가 올라갈 것처럼 삼성전자가 뭐 10만원 간다 12만원 간다 계속 부르고 있기 때문에 개인들이 그냥 사는 거예요. 이런 것도 여러분들 진짜 조심하셔야 되는데 잠깐만요. 내가 뭐 하나 보여드릴게요. 왜 잠깐만요. 이게 우리 회원들 아까 낮에 보여드렸는데 기사가 되게 자극적이었어요. 잠깐만요. 이거예요. 얼마나 증시가 과열되는지 보여주는 거죠. 매일경제, 주식하시는 분들 많이 보는 매체죠. 돈 많은 동학개미가 삼성전자로 몰려간 까닭은. 딴 거 보지 마시고요. 이 일러스트를 보시면 됩니다. 개미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이 돈주머니를 막 감당을 못해요. 돈 너무 많이 벌었다고. 저도 전문가 하면서 주식을 참 오래 했지만 이런 식의 일러스트는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 왜 이래요 갑자기. 맨날 개미들 조롱하다가 맨날 개미들이 뭐를 많이 사서 가장 많이 물렸다 쯔쯔쯔쯔쯔 보통 이런 기사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왜 이러죠? 매일경제만 그럴까요? 다 그래요. 갑자기 왜 이래요? 사람들 마음 편안하게 해주면서. 그쵸?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주식이요? 여기 써있죠? 처음이라면 무조건 삼성전자죠. 이런 거 언제 이렇게 친절하게 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언론에서 이제 기사 나오는 거 보면은 개인들을 저쪽으로 계속 들이밉니다. 이거는 제가 하는 얘기를 믿으셔도 돼요. 근데 개인들이 하루아침에 들어가겠어요?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개인들이 의심이 얼마나 많아졌는데, 네? 그 의심을 없애려면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겠습니까? 저게 마케팅 아닌가요? 다? 홍보비? 그죠? 네. 전 그렇게 봐요. 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제 말을 믿으실 수도 있고 동의하실 수도 있고 동의 안 하실 수도 있지만 제 경험상 저런 식으로 언론에서 할 때는 항상 뒤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패닉바잉에 빠진 개인들과 그리고 조정이 올 거다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그 개미들 사이에서 탈출하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부자가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실 수 있는 가장 기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마디로 난 물리기 싫다, 부자 되고 싶다 그러시면 군중심리에 말려들지 마십시오. 그 군중심리를 선전선동하는 게 언론입니다. 언론이라고요. 참 희한한 게 주식시장 그 흘러갈 때는요, 보수 언론이고 뭐 진보 언론이고 뭐 그런 거 없어. 다 똑같은 얘기 하더라고요. 희한해요. 왜 그럴까요, 그죠? 네. 아무튼 지금 이제 실물 경제가 좋아지고 제조업이 살아난다는 뜻으로 국제유가가 올라가고 있고 그거에 맞춰서 중국 증시 같이 가고 있고, 그죠? 환율하고 원자재 가격 이런 것들을 방향이 잡히면 한번 방향이 잡히면 지속적으로 계속 그 방향으로 이제 한동안 움직이거든요. 그럼 꾸준하게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 현대차 좋아요. 다 좋은데 지금은 개인들하고 동행하지 마세요. 일반 개인들하고. 그것만 잘하시면 돼요. 즉, 한 번 더 당부드리지만 당부드리는 거예요. 군중심리에 말려들지 마세요. 그리고 조정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아셨죠? 해외 증시 아까 보여드렸지만 우리나라만 오른 게 아니라니까요. 네. 근데 여기에서 자, 중요한 건 뭐예요? 이제 코스피가 만약에 이렇게 한 요 정도까지 하락을 한다고 볼까요? 가정을 해볼게요. 만약이에요. 내일 하락이 나와서 3,000포인트를 살짝 깬다. 그죠? 그러면 현재 자리에서 한 4%, 5% 정도 빠지는 거겠죠. 그죠? 네. 한 5% 정도 하락하는 거겠네요. 그죠? 네. 살짝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코스닥에 따라서 급락할까요? 아니면 버틸까요? 그냥 버틸 수도 있어요. 조금 하락할 수도 있고. 근데 근본적으로 코스닥이 붕괴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올라간 게 없으니까. 이 주식시장이라는 건 그런 게 있습니다. 서로 키를 맞춥니다. 아, 용대방님 자격증 있으세요? 오, 네. 나중에 좀 여쭤봐야겠네요. 부럽습니다. 네. 코스피가 이만큼 올라갈 동안에 코스닥은 한 요만큼 같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게요. 코스닥은 요만큼 같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가 코스닥. 네. 우리는 코스닥을 이렇게 부르죠. 닭이라고. 이게 코스닥이에요. 코스닥 이만큼 갔어요. 그러면 코스피가 이만큼 떨어지면 코스닥은 이만큼만 떨어지면 되겠네요. 왜요? 키 맞추기니까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서로 키를 맞춰요. 네. 설령 코스닥이 떨어져도 적당히 누르는 선에서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여러분들 뭐 하셔야 되겠어요? 이렇게 눌러주면 매집을 좀 더 하시면 되고, 이렇게 쭉 올라가면 매도를 조금 더 하시면 되고, 옆으로 돌려주면 매도보다 매집을 조금 더 하시면 되고, 이렇게 뽑아주면 매집보다 매도를 조금 더 하시면 되고, 다시 눌러주면 매집을 조금 더 하시면 되고. 왜냐면 떨어진다고 뭐 다 떨어지나요? 올라가는 것도 있으니까. 대신에 이제 파는 것보다 사는 게 많아지겠죠? 다시 올라가면 계속 사셔야죠. 매집을 하는데 매집하는 것보단 파는 게 많아지겠죠? 그런 식으로 계속 봄에 오면 봄나물 뜯어 먹고요. 여름 되면 여름에 맞는 채소와 과일을 먹고, 가을 되면 그거에 맞는 뭐 사과나 밤이나 이런 거 수확하고, 겨울 되면 보릿고개죠. 잠깐 넘어가면 또 봄 되고 그러는 거예요. 뭐가 어렵습니까? 네. 지금은 상승이 시작된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아무튼 처음으로 돌아가서 코스피 지수는 윗꼬리를 달았어요. 그리고 기관 아저씨들이 많이 팔았어요. 내일도 또 팔 수 있겠죠? 근데 코스닥은 아랫꼬리 달았어요. 누가 팔았어요? 개인들이 팔았어요. 어떤 개미들이요? 조정 올까봐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팔았어요. 지금 주식시장에 들어오는 주린이 완전 초보들은요, 개별주 테마주 사는 게 아니라 대형주 삽니다. 여기서 가장 어리석은 선택하신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제가 대놓고 얘기해 드릴게요. 삼성전자랑 현대차랑 기아차가 저렇게 간다고 6개월, 3개월, 1년 넘게 개별주 테마주 들고 있다가 그걸 버리고 지금 현대차하고 삼성전자로 넘어가신 분입니다.
넘어가서 100% 200%짜리 수익을 바로 내시면 다행일 텐데 그게 쉽지가 않겠죠. 그쵸? 들어가서 조정이 시작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네. 수익도 나긴 하겠지만 얼마 안 날 겁니다. 네. 대신에 그분들이 이제 버리고 간 그 주식은 상한가를 꽂으면서 그분의 마음에도 비수를 꽂겠죠. 팔았더니 상한가 가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거래가 하나도 없어서 팔았더니 상한가 가는 거예요. 내가 팔아서 그런가? 예, 그분이 팔아서 그런 거 맞아요. 난 300만 원밖에 안 샀는데 내가 팔았다고 그래요? 본인만 파셨겠어요? 개인들의 심리는 거의 똑같으니까 내가 팔았다면 누군가도 같이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보셔야 돼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뭔지 아시겠죠? 그냥 가던 길 쭉 가세요. 개별주, 테마주 원하셔서 하신 거죠. 누가 강요해서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주식시장은 항상 자율이거든요. 누가 강요하지 않아요. 누가 강제로 주식을 시키는 사람도 없고요.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단기해라, 스윙해라, 중장기로 해라, 개별주 해라, 테마주 해라, 이거 사라 저거 사라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 방법을 선택하신 거죠. 맞죠? 여러분들이 원해서 들어왔고 여러분들이 원해서 그 방법들을 선택하셨을 거예요. 중간에 바꾸지 마세요. 지금 그거 조심하시면 돼요. 여태까지 노력했던 거 끝은 보셔야죠. 주식으로 실력을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노력했던 그 방법으로 일단 끝을 보세요. 수익을 내고 끝내시라니까요. 잘못된 방법이면 빨리 고쳐야 되겠지만 현재 본인께서 하고 있는 그게 맞다면 밀어붙이세요. 그래서 성공을 하고 하셔야 돼요. 그게 반복되면 나중에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게 와도요. 여러분들 돈 안 잃어요. 수익 낼 수 있죠. 제가 오늘도 저희 회원이랑 한 분이랑 얘기를 했거든요. 연락이 와서 그러니까 제 회원 여러분들하고 이제 소통을 했는데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웬만한 조정화도 저는 눈 하나 깜짝 안 할 것 같아요.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방에서 6개월 사하신 분인데 어지간하면 이제 웬만한 거 와도 눈 하나 깜짝 안 할 것 같아요. 그만큼 심리가 강해지셨어요. 돈도 꽤 버셨더라고요. 6개월 동안. 여러분들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까지는 투매니까. 아셨죠? 네. 그리고 잠깐만요. 저희 방에서 최근에 공략한 종목 2종목 정도 얘기해 드릴 테니까 참고해서 하세요. 자, 거기까지 이해되셨죠? 시장이 약간 좀 애매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투매가 나올 수도 있고 약간 누를 수도 있다. 코스피는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한번 눌러주긴 해야 된다 그랬죠. 또 연초가 되면 약간 좀 어수선하거든요. 그래서 회원들한테 어떤 걸 했냐면 최근에 대손주를 많이 샀어요. 대손주를 많이 사놓고 있었는데 대북주하고 있죠. 대북주가 뭔지 아시죠? 남북경협주. 네. 남북경협주, 즉 대북주를 좀 몇 개 사놨어요. 근데 같이 뭘 샀냐면 방산주, 전쟁주를 같이 샀어요. 이해 안 가시죠? 둘이 따로 가는 건데 이걸 왜 같이 사죠? 네, 같이 샀어요. 그래서 우리 회원들이 헷갈리실까봐 제가 얘기를 막 해드렸거든요. 대북주하고 방산주를 번갈아서 계속 추천했어요. 대북주 추천하고 그 다음날 전쟁주 추천하고 그 다음날 대북주 또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전쟁주 또 전쟁 관련주 또 그 다음에 또 사라고 하고 막 그랬어요. 왜 이랬을까요? 궁금하시면 1번 찍어보세요. 오늘 지금 9시 다 됐는데 9시 한 10분까지 할까요? 저도 9시 끝나고 약속이 하나 있는데 10분만 더 할까요? 궁금하세요? 이쪽은 아예 안 찍으시네. 여기 우리 정회원들이 많이 들어와 계셔서 그런 것 같다. 얘기해 드릴까요? 오케이. 둘 다 싸요. 첫 번째, 둘 다 싸고요. 대북주도 싸고 방산주도 싸요. 둘 다 재료가 있어요. 둘 다 재료가 있다고요. 상세한 얘기까지 다 못해드리겠는데 둘 다 재료가 있어요. 대북주도 재료가 있고 방산주도 재료가 있는데 국내용 재료도 있고 해외용 재료도 있어요. 다 미국이랑 관계가 되어 있어요. 해외 쪽은 미국이랑 관련이 되어 있고 내부적으로도 관련이 있습니다. 자, 방산주는 대북주는 얘기를 좀 자세히 하고 방산주 얘기를 드릴게요. 방산주는 저는 잘 추천 안 하거든요. 근데 요번에 지난주에 방산주를 추천했어요. 1월 4일 날은
대북주를 추천하고 1월 5일 날은 방산주를 추천했어요. 라이브 거는 공개를 못하겠고 여기 단톡방 거는 얘기를 해드리죠. 빅텍을 샀어요. 1월 5일 날 샀으니까 요날. 왜 샀을까요? 뜬금없이 이거를. 차트가 녹아내리는 차트였거든요. 이런 식으로 막 깨져가지고 전저점 깨면서 녹아내리는 차트였는데 이걸 추천했어요. 왜? 방산주는 언제 가죠? 시장이 혼란스러울 때 잘 가요. 시장이 혼란스러워요? 안 혼란스러워요? 지금 혼란스럽죠. 왜요? 초보들 때문에. 패닉 바잉의 패닉이 뭔데요? 패닉, 혼란, 혼돈. 그쵸? 네. 이럴 때 알면 모르게 방산주가 뭐지 잘 갑니다. 혼란스러우니까. 과열되면 반드시 장대 음봉이 하나 떨어지거든요. 막 흔든다고. 그러면 이제 그 혼란스러울 때 북한 뭐 전쟁 관련된 뉴스가 딱 나오면요 대본 흔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잘 가요. 잘 간다고. 톡 치면 확 가요. 그리고 연초 되면은 북한이 항상 신년사를 발표합니다. 나라마다 거의 똑같긴 한데 북한에서 항상 그래요. 나만 너희들 가만히 안 두고 갔어. 이러면서 막 그래요. 자기들 잘났다고. 막 위협하고 위대한 공화국 이러면서 막 그러잖아요. 네? 나만 뭐 가만 안 두고 갔어. 이러면서 그죠? 맨날 박수 치면서 이러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매년 그러거든요. 공갈 협박한다고요. 그 이제 탱크나 미사일 한번 쓱 보여주고 이제 매년 하거든요. 아니까 잘 됐다. 그래서 추천했죠. 네. 잘 생각해 보시면 연초마다 한 번씩 그래요. 네. 한여름에 한 번 또 그러고 추울 때 한 번, 그 다음에 또 더워질 때 한 번씩 북한이 꼭 뭐 합니다. 1년에 2번 꼭 하죠. 그래서 때가 됐기 때문에 추천해놨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요즘에 조금 미국 대통령 취임식 앞두고 약간 혼란스럽죠. 그 미국 의회에 막 난입하고 막 그랬죠, 그죠? 그래서 사놨어요. 근데 오늘 뽑았어요. 이런저런 이유로. 오늘은 이제 북한 이슈로 뽑았는데 미국 쪽 이슈가 나올 수도 있어요. 요즘 뭐 탄핵한다 그러면 막 시끄럽죠, 미국이, 그죠? 네. 미국은 총기를 들고 있을 수 있는 나라잖아요, 그죠? 그래서 약간 시끄러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리 사놨어요. 이래서 저래서. 한 3가지 이유가 되죠. 네. 저희 방은 안 쉰다니까요. 맨날 뭐 조정 온다 사람들 그러면서 하는데 우린 사요. 빅텍 1월 5일날 미국 내전 우려 수혜주. 실제로 의회 그러고 나서 의회에 들어가가지고 막 난리나고 막 그랬죠, 그죠? 네, 그 전에 산 거예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3일 지났나? 4일 지나가지고 지금 폭등 나온 거예요. 오늘 한 23%까지 수익 났어요. 재밌는 건 매도 사인 안 냈어요. 참고하시면 돼요. 이게 제가 회원들한테 뭐라고 추천했냐면 이런 얘기를 추천했어요. 보험 들었다 생각하세요 라고 추천했어요. 보험. 이게 문자번 회원들 많이 들어가 계시죠? 네. 라이브에서 얘기를 했어요. 보험 들었다 생각하고 사셔라. 보험. 종신보험 말고 자동차, 운전자 보험 같은 거. 자동차 사시면 무조건 보험 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조금만 사라 그랬어요. 보험이다. 보험 들었는데 오늘 좀 올랐어요. 조금. 이해되시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포트를 짤 때 신경을 많이 쓴다고. 네,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맨날 간다 올라간다에만 베팅하는 것 같죠? 네, 보험도 가끔씩 듭니다. 요거 사놨습니다. 라이브 쪽은 공개를 못하겠는데 그것도 오늘 급등했어요. 똑같이 방산주죠. 안 팔았다는 거. 그리고 오늘 아침에 하나 더 추천한 게 대성미생물이에요. 증시가 혼란스러워도 아침에 종목 추천해요. 저는 종목 추천을 하루에 한 게 아니면 요즘에 이틀에 하나 하거든요. 하루에 하나, 이틀에 하나. 한 달이면은 뭐 적으면 10개, 많아야 뭐 12~13개?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계속 돌아가니까 네. 파는 것도 있고. 대성미생물은 기존 회원들 라이브 추천 주고요. 기존 회원들. 오늘 단톡방에서 요거 한번 더 냈어요. 보여드릴게요. 왜 보여드리는 줄 아세요? 말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종목을 추천하고 있다니까요. 오늘 왜 추천했냐면
1월 10일 오늘이죠. 아침 8시 52분에 나갔어요. 왜 아침에 9시 전에 추천하냐면 직장인분들이 한 80%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제 9시 되면 바쁘시니까 한 10분 전에 미리 추천해놔요. 네, 사라고 미리. 대성미생물 재료는 이재명 후발주자. 오늘 상한가 찍었어요. 시초가 거의 안 떴고 아직. 네, 깨끗하게. 네. 상한가 시초가 대비 시초가에 샀으니까 네, 계산해 보니까 26% 정도 수익 나더라고요. 매도 사이드 내드렸고 오늘. 사죠? 뭐예요? 아무리 시장이 혼란스럽고 패닉방에 빠진 사람들과 조정이 온다는 사람들이 싸우고 난리를 쳐도 종목들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가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어디서 추천해요? 이게 뭔지 아세요? 박스권 끝자락에서 급등하기 전에 바로 거기서 추천하잖아요. 딱 오늘 아침에 거래는 오늘 터진 거예요. 거래가 아예 없을 때 박스권 끝자락에서 박스권 돌파하는 종목을 정확하게 추천한 거예요. 제로도 써드렸고 가잖아요. 그 빅텍은요. 빅텍은 차트가 달랐을까요? 저희 방에서 주식을 하시면 편하시다니까요. 정신 건강에 되게 좋습니다. 빅텍을 보세요. 이것도 뭐예요? 박스권 네. 끝자락에 있는 거. 그것도 바닥에서 사서 수익 내잖아요. 거래가 없을 때 사서 거래가 터지면서 수익이 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은 거꾸로 하시잖아요. 거래가 터졌을 때 사서 거래가 줄어들 때 팔아버리시잖아요. 손절하시잖아요. 거꾸로 하시면 돼요. 힘드신 분들은 얼른 들어오시고요. 네. 난 그래도 혼자 해야 되겠다. 저희 보면서 꾸준하게 보시고요. 저는 이런 데서 추천합니다. 거래 없죠? 바닥에서. 네. 그래서 이게 장점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투매가 아무리 나와도 잘 안 빠져요. 그리고 회복이 빨라요. 개인들은 별로 없고 세력들 위주로 있기 때문에 수급이 그래서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박스권 바닥에 있죠. 그죠? 네. 이런 종목들은 시장이 아무리 흔들고 투매가 나와도 그냥 올라간다고요. 왜요? 개인들이 거의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냥 올린단 말이에요. 이런 종목들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은 빨리 들어오시면 그래요. 지금 9시 7분인데 오늘 제가 들었던 말씀들을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패닉에 빠진 사람들과 패닉 바잉이죠. 정확히 패닉 바잉에 빠진 사람들과 같은 식탁에서 같이 식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조정이 막연하게 실물 경제가 안 좋아서 조정이 올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하고도 같은 식탁에서 식사하지 마세요. 항상 일반 개인들 군중심리에 휘말려 드시면 안 돼요. 군중심리를 만드는 게 누구예요? 언론이에요. 정말 내가 주식하는 게 힘들고 돈도 안 벌리고 힘들어 죽겠다. 그러시면 뉴스 보지 마시고요. 밖에 나가서 그냥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냥 눈 감고 그냥 누워 계시든지 1시간 내내 하늘을 보시든지 그러면 차라리 머리가 밝아집니다. 뉴스 그만 보세요. 실형만 안 좋아지잖아요. 그렇죠? 네. 군중심리에 말려들지 않도록 주의 많이 하시고요. 오늘 코스피는 윗꼬리가 달렸지만 코스닥은 아랫꼬리가 달렸고 외국인도 그렇게 안 팔았습니다. 아, 그 얘기 안 해드렸구나. 코스닥 1위가 누구예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러고 있잖아요. 살아있어요. 이게 신고가가 날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 여기서 유지는 해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코스닥 1위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죠? 1위 기업이 이렇게 만약에 간다면 조금 올라가서 움직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횡보만 해준다면 횡보만 해줘도요 증시는 조정 안 나옵니다. 네. 두려워하지 마시고 돈 많이 버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갈게요. 작년에 돈 못 보신 분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조정 온다고 속아가지고 이럴 때마다 네? 조정 온다고 속아가지고 주식을 소홀했던 분들이 돈 많이 잃었어요. 수익을 못 냈으니까. 그분들이 지금 패닉에 빠진 거예요. 그쵸? 네. 우리도 똑같아요. 조정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네. 아셨죠? 항상 내가 상승장에서 소외당하는 거 아니야? 그거 걱정하셔야 돼요. 제가 그 얘기를 여기서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항상 소외당할까를 두려워해라. 그 소외당한 분들이 지금 더 불안해서 난리가 난 거예요. 이해되셨죠? 아셨죠? 여러분들 잘하실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주무세요. 내일 저녁에도 8시에 방송 열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또 시간이 부족해서 설명이 좀 부족했던 거는 내일 또 보충 설명해 드릴게요. 내일은 기법 강의도 좀 하고 그렇게 할까요? 네? 대선주도 하락한 거는 하락할 수밖에 없죠. 별로 재료도 없고 이슈도 없고 현대차하고 삼성전자 쪽에 다 수급이 쏠려있고 관심도 쏠려있으니까 대선주 올라갈 게 없었지 않습니까? 그쵸? 네. 어떻게 매일 올라가겠습니까? 그죠? 네. 아, 그리고 제가 일요일날 무쏘TV 유튜브 있죠? 네, 유튜브 채널이 2개인데 무쏘TV 쪽에 무쏘TV 진검승부라고 치면 채널 하나 또 있어요. 거기 보시면 제가 기법 강의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유튜브 보시나요? 아, 여기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좋아요 좀 한번 눌러주세요. 좋아요. 네. 보시면 요거 화면 잘 보이시면 1번 한번 찍어주시고요. 채널 하나 또 있거든요. 잘 보이시죠? 잘 보이시죠? 네. 여기 이제 한글로 이제 무쏘라고 치면 나오는데 여기 또 하나 있거든요. 이걸 왜 알려드리냐면, 그죠? 네. 여기 또 있어요. 여기 보면은 여기 밑에 조금 내리면 이런 게 있어요. 열심히 신경 써서 하나씩 올리고 있는데 주식 기초 강의 요것도 있고 고급 강의도 있어요. 주말에 올려놨는데 2개 올려놨거든요. 네. 박스권 돌파란 무엇인가? 요것 좀 꼭 보세요. 아까 대성위생물하고 아까 누구였죠? 빅텍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이해할 수 있어요. 나는 실력이 잘 안 는다. 네, 그러신 분들은 요거 좀 보세요. 네. 박스권 돌파란 무엇인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5%짜리 10%짜리 이런 수익을 매일 꾸준하게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솔직히 30에서 50%짜리 수익을 한번 내보셔야지 되지 않겠어요? 일반 개인들이 이런 수익 이런 정도의 수익 내는 걸 되게 어려워하시는데 잠깐만 좀 얘기해 드릴게요. 5% 10%짜리 수익도 중요한데 정말 제대로 된 수익을 내시려면 30에서 50% 정도짜리 수익을 자주 내셔야 되는데 이 정도 수익을 내려면 박스권을 돌파를 해야지 이 수익이 나요. 맞지 않나요? 여러분들 공략하는 종목에다 박스권이 다 있거든요. 근데 그 박스권을 직전 고점이가 뭐건 간에 그 박스권을 돌파해야지 최소한 30에서 50%짜리 수익이 나옵니다. 박스권 돌파하는 걸 이해를 못하죠? 이 수익이 안 나요. 아시겠어요? 안 난다니까 이게. 여기 보시면 15분짜리, 12분짜리 2개니까 합쳐봤자 27분이죠? 시간 날 때 이거 보시고 나중에 조금 이제 궁금하시면 밑에 거들 있죠? 여기 이런 것들도 보세요. 다 10분짜리들이에요. 길어야 뭐 20분? 네. 아니 맘먹고 한 건 40분짜리 듣는데 보통 뭐 10분 전후니까 네. 이쪽에서 공부 좀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동영상이 아마 다 합치면은 한 30개 넘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네, 시간 날 때 한번 보세요. 네. 밤에 저기 미국 증시 하락하는 거 쳐다도 보지 마시고 일찍 주무시고요. 잠이 도저히 안 온다. 그럼 들어가서 저거 반복해서 보시면 돼요. 아셨죠? 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미국 지수를 지금 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왜요? 우리나라 증시는 이머징 증시로 가는데 미국이랑 좀 다르게 가고 있는데 뭐하러 미국 증시를 봐요? 상관이 없는데. 그쵸? 네. 그 모르는 사람들이 나싹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밤에 잠 안 자고. 네? 브라질하고 인도를 봐야죠. 어딜 보는 거예요. 그쵸? 네. 자, 오늘 너무 늦었네요. 그죠? 네. 자, 여러분들 편안하게 푹 주무시고요. 내일 저녁 8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진검승부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